이번 달만 해도 스파이더맨 신작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 두 영화 모두에서 남편인 톰 홀랜드와 함께 출연하고 있는 젠데이아. 언젠가부터 대작 영화만 개봉했다 하면 꾸준히 얼굴을 비추고 있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도 평범한 데다 표정 연기도 늘 똑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지를 모르겠다며 오죽하면 이 이모티콘을 젠데이아 이모티콘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구글 연관 검색어만 보더라도 대체 왜 젠데이아가 인기인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영상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왜 젠데이아가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특정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지속게 됐는지 그 기묘한 배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젠데이아는 초등학교 입학조차도 못했던 아이였습니다. 수줍음이 워낙 많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하도 숨어 다니기만 해서 부모님은 젠데이아의 초등학교 입학을 포기시키고 유치원에 1년을 더 보냈죠. 이렇게 해서 남들보다 1년을 더 늦게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젠데이아의 수줍음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은 의외의 돌파구를 찾아냈죠. 바로 춤이었습니다. 몸을 자신있게 쓸 줄 알면 말하는 것에도 자신감이 붙을 거라며 아빠가 직접 손을 잡고 딸을 듀엣 무대에 서게 하는 등 일종의 춤 무대 조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딱 제대로 먹혀들었죠. 자신이 몸을 흔들면 사람들이 환호를 쏟아냈고, 젠데이아는 이런 긍정적인 반응에 조금씩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춤에 푹 빠지게 된 젠데이아는 13살 때부터 전문 댄서로 데뷔하게 되는데, 당시 최고의 하이틴 스타였던 셀레나 고메즈의 백댄서로 활동하더니 이내 키즈밥이라는 5인조 아동그룹의 멤버로도 활동했죠. 그러다가 1차적으로 전국에 크게 유명세를 떨치게 되는 계기가 찾아오는데, 바로 한 시트콤에서의 출연이었죠. 댄서를 꿈꾸는 두 10대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청소년 시트콤이었습니다. 여기서 젠데이아는 두 주인공 중 한 명을 맡아 오랜 세월 아역 활동을 통해 탄탄한 입지를 쌓아온 또 한 명의 주인공 벨라손과 환상의 호흡을 보여줬죠. 10대들의 학교 생활과 댄스 공연을 절반씩 섞어놓은 독특한 구성 덕분에 마치 일상물과 음악 프로그램을 동시에 보는 듯한 재미가 있던 시트콤 이었습니다. 이 시트콤은 첫 화부터 파격적인 스토리로 유명한데, 친구가 항상 무대에만 오르면 얼어붙는 무대 공포증을 겪게 되자 젠데이아가 극한의 치료법이라며 돌연 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더니만 생방송 중 무대에 함께 올라가 버리죠. 자신을 위해 방송사고까지 감수한 친구를 보며 벨라손은 용기를 내어 다시 춤에 도전하며 무대 공포증을 극복하게 됩니다. 당시에 10대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훈훈한 스토리였죠. 이 시트콤은 첫 방송부터 대박이 났는데, 이라만 해도 시청자 수가 무려 620만 명, 디즈니 채널 역사상 역대 시청률 2위였습니다. 이에 젠데이아는 불과 14살의 나이에 디즈니 채널에 배출한 기존의 전국구 스타인 마일리 사이러스, 셀레나 고메즈의 뒤를 이어 차세대 전국구 스타로서 첫 입지를 다지게 되죠. 하지만 이 시기 젠데이아에겐 말 못할 비밀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훈훈하기 그지없는 우정 어린 두 주인공이었지만 사실 이둘의 실제 사이는 최악이었죠. 여기에는 어른들의 사정이 한몫했는데, 춤을 추고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게 핵심인 시트콤이니만큼 제작진은 이들을 의도적으로 경쟁시켜 최고의 퍼포먼스를 이끌어내려 했습니다. 일부러 똑같은 춤을 춰보게 하고는 더 잘하는 배우에게 그 회차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맡겨 이들을 끊임없는 경쟁 구도로 몰아넣었죠. 이러다 보니 두 아역 스타들은 너희들 중 누가 이걸 더 잘할까 라는 말을 듣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고 합니다. 이 시절을 회상하며 벨라손은 모든 어른들이 우리들을 싸우게 만들었다. 우리들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는 구조였다고 말했죠. 이렇게나 숨막히는 분위기가 계속되던 어느 날, 하필이면 이둘이 방음 처리가 된 좁은 방에 단둘이서 하루 종일 갇히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날따라 이둘이 방음 스튜디오에 있던 걸 깜빡한 채 제작진이 철수를 해버린 것이었죠. 공이 마저 얼어붙을 것 같은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이둘은 처음엔 아무 말 않고 각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료함에 지친 이둘은 대화를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둘은 서로의 입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음을 깨달았죠. 오랜 세월에 걸쳐 서로만 이해할 수 있는 같은 고충들이 쌓여있었고, 이들은 이날의 대화로 진정한 친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들은 먼 훗날에 성인이 되고 나서까지도 끈끈한 우정을 이어가는데, 이에 관해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죠. 바로 그 유명한 벨라손의 누드 유출 사건입니다. 때는 벨라손이 갓 20살이 됐을 때 그녀가 핸드폰에만 몰래 보관하던 사적인 누드 사진들이 해커에게 전부 해킹을 당한 적이 있었죠. 해커는 거액의 돈을 내놓지 않으면 모조리 수위 높은 사진들을 유출해버리겠다며 벨라손을 매일같이
같이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보도된 후 벨라소는 동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한 유명인에게 공개적 비난을 받게 됐죠. 이 유명인은 시스터 액트와 사랑과 영혼으로 유명한 90년대의 인기 배우이자 당시 토크쇼 진행자이기도 했던 우피 골드버그였습니다. 그녀는 벨라손을 콕 집어 지목하며 애초에 연예인이 셀프로 누드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문제라며 도리어 피해자인 벨라손을 공개적으로 나무랐죠. 이에 벨라손은 상처와 수치심이 극에 달해 우피 골드버그를 향한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눈물을 쏟아내며 그녀는 오직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고 싶었던 사적인 사진들이었다. 어떻게 피해자에게 그런 식으로 수치심을 줄 수 있냐며 따졌죠. 하지만 우피 골드버그는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네티즌들 중에는 한술 더 떠서 얼른 사진들 좀 보게 빨리 유출이나 됐으면 좋겠다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까지 쏟아졌죠. 이런 절벽 끝에 몰린 듯한 상황에서 결국 벨라소는 극단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스스로 해킹당한 누드 사진들을 본인의 SNS에 몽땅 올려버렸죠. 그러고는 해커에게 공개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에게 휘둘리느니 차라리 내가 직접 공개하고 내 힘을 되찾겠다. 난 오늘부터 편히 잠을 잘 거다. 넌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다며 해커의 협박을 완전히 무력화했죠. 바로 이 시기 젠다이아는 벨라손에게 연락해 그녀의 결단에 존경을 표했습니다. 넌 아름다울 뿐 아니라 내면까지도 강한 최고의 여자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 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죠. 벨라손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이 시기 젠데이아의 이런 행동이 큰 버팀목이 되었다고 하죠. 젠데이아에 이어 많은 이들이 벨라손의 용기 있는 선택을 지지했고 결국 이 해커는 벨라손의 초강수로 인해 아무런 돈도 받아내지 못한 채 벨라손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로 인해 1년 만에 검거됩니다. 그런데 해커의 정체가 충격적이었죠. 알고 보니 버락 오바마, 일론 머스크 등 거의 100명이 넘는 유명인들의 SNS를 해킹한 바 있던 거물 해킹범이었습니다. 그런 거물 해킹범이 드디어 검거가 된 것이며 약 64억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환수당하며 징역 5년을 선고받았죠. 어쨌든 벨라손과 젠데이아의 훗날의 우정을 엿볼 수 있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다시 이들의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이 시트콤 시절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기 젠데이아의 당돌함을 드러내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죠. 바로 상대 배우와의 키스신에 얽힌 일화입니다. 당시 젠데이아의 나이는 14살에 불과했는데 하루는 촬영을 앞두고 받아본 대본에서 상대방과 키스를 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를 확인한 젠데이아는 누구도 예상 못할 행동을 해버립니다. 14살에 불과한 그녀가 그 길로 바로 제작진을 찾아가더니 당당하게 키스신 삭제를 요구했죠. 아직 실제로 키스를 해본 적도 없는데 연기로서 첫 키스를 하고 싶지 않다고 어필한 것입니다.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당시의 업계에서 14살의 이런 당찬 요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태였죠. 결국 제작진은 젠데이아의 끈질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볼뽀뽀를 하는 정도로 대본을 바꿔줬습니다. 이에 젠데이아는 이때의 장면은 물론 시트콤이 적용될 때까지 남자와는 최대 볼뽀뽀를 하는 정도로만 첫 입술 키스를 지켜냈죠. 그리고 이렇게 소중히 지켜낸 첫 키스를 젠데이아는 어느 날 드디어 나눌 만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R&B 가수이자 배우인 트레버 잭슨이라는 남자였는데 젠데이아와는 비슷한 시기에 아역 활동을 쌓아와 자주 방송국에서 마주치다 보니 썸을 타는 사이가 되었죠. 그러다가 드디어 첫 데이트를 하게 됐는데 재밌게도 이 첫 데이트 때 영화관에서 보게 된 영화가 다름 아닌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자와 단둘이 본 영화인데다가 매사가 어설프고 서툰 15살 히어로의 모습이 같은 10대로서 완전히 공감됐다며 젠데이아는 이 영화가 평생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기억으로 남았다고 하죠. 먼 날 이 영화 속 앤드류 가필드의 스파이더맨과 함께 영화에서 등장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어쨌든 스파이더맨 데이트 이후 젠데이아와 트레버의 사이는 더욱 깊어졌고 이들은 서로의 작품에도 출연해주며 풋풋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젠데이아는 트레버의 뮤직비디오에서 여주인공을 연기해줬는데 둘의 다정한 밤거리 데이트 장면이 특히나 예쁘게 나와 어느새 1000만 뷰 넘는 조회수까지 기록했죠. 그리고 젠데이아가 새 드라마의 주연을 맡게 됐을 때 이번엔 트레버가 1화부터 깜짝 출연을 해주며 명장면을 만들어줬습니다. 둘이 격렬하게 탱고를 추는 이 장면이었는데 완벽하게 합을 맞춘 모습으로 1화부터 화제가 되며 젠데이아의 새 주연장 역시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게 되죠. 이렇듯 이 시기 이둘은 서로에게 있어 커리어적으로도 큰 힘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게 보였던 이 둘 사이에서 한쪽에 오랜 세월 숨겨왔던 충격적인 비밀이 드러났죠. 바로 트레버의 양다리였습니다. 언젠가부터 젠데이아는 남자친구에게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죠. 밤이 되면 연락이 안 될 때가 많았고 핸드폰 메신저에는 비밀번호를 또 별도로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에 젠데이아는 분명 다른 여자가 있음을 의심하며 끊임없는 추궁을 시작했죠. 처음에는 거짓말로 어찌어찌 상황들을 모면했지만 결국 꼬리가 길었던 트레버는 제대로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이때 트레버가 양다리를 걸쳤던 여자는 동년배의 R&B 가수이자 보라색 머리를 고수하는 것으로 유명한 저스틴 스카이라는 썰이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인정한 바는 없기에 이때의 여자가 저스틴 스카이인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젠데이아는 먼 훗날 남자친구의 바람을 알게 됐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애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걸 직감했을 때 스스로를 속이면서까지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이미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단계라면 바람일 확률이 크다. 거짓말쟁이에겐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며 꽤나 확고한 연애 철학을 밝혔죠. 이 당시 트레버는 젠데이아에게 용서를 구하며 매달렸지만 이미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한 젠데이아는 그를 단호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리하여 4년에 걸친 첫사랑은 원수가 되듯 끝났죠. 그런데 이별 직후 트레버가 젠데이아를 향해 벌인 끔찍한 만행이 미국 전역을 난리가 나게 만들었는데 이별 직후 트레버가 발표한 신곡의 노래 가사가 젠데이아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난 계속 너를 절정에 이르게 만들었던 사람이라며 집안에서 가족들 눈치 보느라 소리를 죽인 채 절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기억하냐 또다시 그 느낌을 느끼게 해줄 테니 돌아오라는 등 그나마 순화해서 번역했지만 천박하기 그지없는 가사 내용이었죠. 게다가 이 가사의 주인공이 젠데이아 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가사 곳곳에 젠데이아가 가장 좋아했던 아이스크림인 하겐다즈 커피맛 그리고 가장 좋아했던 과자인 치토스 플레이밍 핫 등을 넣어놓는 등 확고한 단서들을 뿌려놓았습니다. 젠데이아 입장에선 자신과의 성적 일화들을 노래 가사로 써낸 것만 해도 기가 찼건만 더 어이없는 건 트레버가 자신의 바람에 대해서도 정당화를 하고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 노래 가사에서 자신의 인기로 인해 DM으로 누드 사진들을 보내오는 여자들이 워낙 많다며 자신은 이런 유혹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한 여자만을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적반하장을 해댔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이후 대중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바람을 피워놓고 적반하장을 하는 것도 최악인데 유명인인 전 여친과의 성적인 일화를 공개해 곡을 팔려는 심보가 역겹다며 트레버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노래가 발표된 이후 젠데이아는 트레버의 SNS를 즉시 언팔했고 대중들이 올리는 트레버를 비판하는 글들에 일일이 좋아요까지 누르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출했죠. 이렇듯 4년을 사귄 첫사랑과의 사랑은 최악의 일화를 남기며 끝이 났지만 이 시기 젠데이아의 커리어만큼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전 남친이 첫 회에 깜짝 출연을 해줬다는 그 시트콤 KC 언더커버가 초대박이 났기 때문이었죠. 이 시트콤은 평범하게 보이는 고등학생이 사실은 정부의 비밀 요원이라는 설정으로 낮에는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하며 자충우돌 일상을 보내다가 밤만 되면 정부 요원으로서 각종 비밀 임무들을 수행하는 10대 여고생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나라에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시트콤은 미국에선 무려 1억 600만 명이 시청하며 그의 모든 TV 프로들을 통틀어 어린이와 청소년 시청층을 기준으로는 시청률 1위라는 기염을 토했죠. 이러다 보니 젠데이아는 우리는 댄스 소녀에 이어 연달아 초대박을 터뜨리며 미국인들 사이에서 일명 초통령의 입지에 오르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기 젠데이아가 더 대단했던 건 불과 16살 나이의 출연뿐 아니라 이 시트콤의 프로듀서로서도 이름을 올린 것이죠. 디즈니 채널 역사상 최연소 프로듀서였는데 애초에 주연 계약을 맺을 때부터 10대들의 취향은 자신이 확실히 안다며 제작에도 참여시켜줄 것을 당당히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조건까지 수용해준 것을 보면 당시 제작진이 얼마나 젠데이아를 믿었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기획 권한을 얻은 젠데이아는 일단 시트콤 이름부터 바꾸자고 했습니다. 원래 이 시트콤의 제목은 슈퍼 오썸 KT, 우리말로 하면 완전 끝장나게 멋진 KT라는 느낌의 다소 유치한 이름이었죠. 이에 대해 젠데이아는 요즘 10대들은 이 정도로 수준 낮지 않다며 KC 언더커버, 즉 비밀요원 KC라는 이름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름도 흔하디 흔한 이름인 KT에서 힙하고 중성적인 느낌의 KC로 바꾸자고 했죠. 게다가 원래 대본엔 젠데이아가 춤으로 유명하다 보니 이걸로 시청률을 좀 띄워보려는 듯 뜬금없는 춤 장면들이 들어있었는데 젠데이아는 시트콤 설정과 맞지 않아 몰입감만 해칠 거라며 비밀요원답게 무술에 능통하고 분장에 능한 캐릭터로 바꿀 것을 고집했습니다. 듣고 보니 전부 일리가 있다고 판단한 제작진은 젠데이아의 제안들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시청률 대박이 터진 것은 물론 젠데이아는 키즈 초이스 어워드에서 무려 3년 동안이나 가장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 1위로 꼽혔죠. 그리고 이런 그녀의 활약은 드디어 우리가 다 아는 마블 영화의 캐스팅으로 이어집니다. 톰 홀랜드의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그 영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었죠. 거의 10년에 걸쳐 후속작들이 쌓인 지금에야 누구나 다 아는 스파이더맨의 히로인이 되었지만 사실 젠데이아의 캐스팅은 그 당시 논란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외형적으로 원작의 캐릭터
캐릭터와 달라도 너무 달랐죠. 원작 코믹스 속 스파이더맨 히로인은 빨간 머리의 백인. 이전에 토비 맥과이어를 주연으로 영화화가 됐을 때도 이 설정을 준수하기 위해 원래는 금발머리였던 커스틴 던스트가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출연하기까지 했었죠. 하지만 젠데이아는 검정머리의 흑백 혼혈이니라 원작 캐릭터와는 전혀 외모적인 접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젠데이아 본인조차도 스파이더맨에 처음 캐스팅됐을 때 설마 여주인공 역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죠. 사실 마블은 보안을 워낙 중시해 젠데이아를 포함한 대다수의 배우들에게 촬영 직전까지도 배역조차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젠데이아에게는 그저 미셸이라는 이름의 신캐릭터이며 음침하고 아웃사이더 기질의 너드 캐릭터라고만 말해줬죠. 게다가 출연 분량도 10분도 채 되지 않으니 젠데이아는 그저 서브 캐릭터를 연기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촬영을 앞두고 최종 대본을 받은 젠데이아는 마지막 페이지에 대사 한 줄을 보고는 화들짝 놀랐죠. 영화 말미까지는 별 비중 없이 겉도는 듯 맴돌았던 이 캐릭터가 영화가 끝날 때쯤 돌연 자신의 진짜 이름이 스파이더맨 원작 속 여주인공인 MJ라고 밝히며 차기작부터는 이 캐릭터가 여주인공 역할이 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My friends call me MJ. 영화가 이렇게 끝나자 대다수의 대중들은 거센 반발을 드러냈죠.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선을 넘은 캐스팅이라며 원작을 존중하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마블 측은 사무엘 잭슨이 연기한 캐릭터인 닉 퓨리를 예시로 들며 반박했죠. 닉 퓨리도 원작에서는 백인이었으나 흑인인 사무엘이 완벽하게 캐릭터를 소화해내지 않았느냐며 중요한 건 피부색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이 반박에 대해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죠. 그래도 닉 퓨리의 경우에는 사무엘 잭슨이 캐스팅되기에 앞서서 이미 평행우주 시리즈에 에서 사무엘 잭슨과 똑 닮은 흑인으로 등장한 바가 있었다며 이 캐릭터의 반응이 좋아 사무엘 잭슨의 캐스팅으로 이어진 것이니 오히려 원작을 잘 존중해 준 것이라며 말이죠. 하지만 MJ의 경우에는 그 어떤 평행우주에서조차 흑인으로 나온 바는 없었다며 젠데이아의 캐스팅은 완전한 원작 파괴이니 사무엘 잭슨 때와는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습니다. 예상보다도 더 반발이 거셌던 것인지 결국 마블 측은 살짝 꼬리를 내렸죠. 젠데이아가 연기한 캐릭터는 사실 원작의 메리 제인은 아니고 미셸 존스라는 별도의 신 캐릭터라며 그저 원작의 메리 제인을 오마주한다는 의미로 MJ라는 약칭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후속작이 이르러도 사람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마블 영화들의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난무하고 평행우주라면 원작과 전혀 다른 설정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개념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자리를 잡으며 이제 와서는 이미 9년째나 하고 있으니 젠데이아가 연기한 새로운 MJ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죠. 지금은 영화에서는 물론 현실에서도 톰 홀랜드와 때려야 뗄 수 없는 커플이 됐지만 사실 젠데이아는 톰 홀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당혹스러웠다고 합니다. 키가 자신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작았기 때문이었죠. 이게 왜 젠데이아 입장에서 큰 문제였냐 하면 당시 젠데이아는 톰 홀랜드와의 케미 테스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작진 앞에서 주인공과 직접 대사를 주고받으며 케미가 좋다는 걸 입증했어야 했는데 하필 자신은 여자치고도 큰 키인 거의 180에 가까운 데에 반해 톰 홀랜드는 남자 배우치고 작은 편이라 나란히 옆에 서서 대사를 주고받다가 제작진이 둘이 영 안 어울린다고 판단할까봐 두려웠죠. 그런데 젠데이아에겐 천만다행히도 제작진은 이 케미 테스트에서 그냥 앉은 채로만 대사를 주고받게 했습니다. 이에 신장 차이가 잘 부각되지 않았고 젠데이아는 무사히 최종 캐스팅이 될 수 있었죠. 첫 번째 영화인 스파이더맨 홈커밍 땐 서로 무심한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두 번째 영화인 파프롬홈 때부터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선보였는데 10대 청소년스러운 서툴고 어설프게 썸 타는 느낌을 꽤 사실적으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다리 위에서 갑자기 먼저 기습키스를 하더니 정작 본인이 더 놀란 듯 젠데이아가 보이는 이 표정은 10대 특유의 풋풋한 설렘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이 키스신에 대해 대반전이 터져나옵니다. 알고 보니 이 키스신을 젠데이아가 아닌 대역 배우가 찍었다는 것이죠. 젠데이아가 다른 드라마와 스케줄이 겹쳐서 촬영에 못 나오게 되자 톰 홀랜드가 훗날의 합성을 염두에 두고 그린 스크린을 입은 남자와 키스를 해야 했다는 것이었는데 이 사진이 퍼져나가자 인터넷에선 역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히어로인 스파이더맨답다. 톰 홀랜드 평생의 굴욕이다라며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네티즌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였죠. 한 네티즌이 포토샵으로 젠데이아를 지워내고 그린스크린맨을 합성해서는 유머란답시고 퍼뜨린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이미 사실처럼 너무 많이 퍼져나가서 아직도 이 짤이 진짜인 줄 아는 사람이 많죠. 졸지에 톰 홀랜드는 본의 아니게 굴욕적인 짤이 생겨버렸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영화 속에서의 이런 모습처럼 현실에서도 연인 사이로 거듭난 것에는 재미있는 비하인드가 있죠. 바로 스파이더맨 슈트에 얽힌 일화입니다. 촬영
촬영 초창기 때만 해도 이 슈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체형이라 톰 홀랜더 혼자서는 마스크조차 벗을 수 없었죠. 그러던 중 스파이더맨이 콘크리트에 깔리는 이 장면을 찍던 날이 됐는데, 이때 연출상 스파이더맨 머리 위로 촬영 내내 계속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벗을 수 없는 마스크의 내부로 물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해 어느 순간부터 코와 입 주변에 고여버리며 마치 물고문을 당하는 듯 숨을 쉬기가 어려워졌죠. 이런 상황에서 제작진은 별일 아니라는 듯 일단 물만 빼내고 촬영을 이어가자고 했는데, 이때 젠데이아는 그랬다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아예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당장 오늘의 촬영을 무사히 넘긴다고 해도 다른 날 땡볕 더위에 고강도 액션을 하다가 혹시 구토라도 하게 되면 마스크 내부 구조상 토사물에 질식할 수도 있다며 슈트의 안전성을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했죠. 이때 톰 홀랜드는 자기 일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서는 젠데이아의 모습에 1차적으로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정말로 젠데이아 요청에 따라 제작진은 마스크를 쉽게 탈부착이 가능한 형태로 바꾸었고, 위급 상황을 대비해 마스크 뒷면에 지퍼까지도 장착해줬죠. 게다가 젠데이아는 쉬는 시간대마다 톰 홀랜드에게 다가와 편히 쉬라며 항상 슈트 뒤쪽에 지퍼를 내려주었습니다. 이런 배려심 있는 듯한 모습에 톰 홀랜드는 차츰 그녀에게 빠져들었다고 하죠. 현실에서 커플이 된 후 둘은 영화 속 로맨스 연기에 있어서 한층 더 편해졌습니다. 비극적 장면을 연기할 땐 절로 몰입이 되어 자연스럽게 눈물이 터져나왔고, 둘이 리허설을 할 때면 대본상 감정선이 어색한 곳이 금세 눈에 띄어 이럴 땐 둘만의 회의를 통해 대본을 재구성한다, 감독에게 가서 역제안을 한다고 하죠. 이들은 오랜 연애 끝에 2026년 드디어 정식 부부가 되었는데, 런던에 있는 약 50억짜리 집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둘이 동거를 시작할 때 젠데이아가 전 남친 사이에서 생긴 일명 아들을 데려왔다는 것이죠. 바로 전 남친에게 선물 받은 반려견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바람을 피워서 헤어지게 된 트레버 잭슨이 선물해준 반려견이었는데, 사귀던 시기 젠데이아는 스스로를 엄마, 트레버를 아빠, 그리고 이 반려견을 아들이라 부르며 마치 3인 가족처럼 지냈죠. 젠데이아에겐 이 반려견이 유독 더 각별할 수밖에 없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젠데이아는 무려 11년을 함께했던 반려견이 막 죽은 직후 극심한 우울감에 빠져있던 시기였는데, 이런 모습이 안쓰럽다며 트레버가 어느 날 새 반려견을 선물해줬죠. 이때 젠데이아는 크게 기뻐하며 이 반려견의 이름을 이전 반려견의 이름인 밤 12시를 뜻하는 미드나잇과 이어지도록 낮 12시를 뜻하는 눈으로 지어 그 뒤를 잇게 했습니다. 하지만 트레버와 원수가 되듯 헤어진 이후 눈에 새아빠 자리에 톰 홀랜드가 들어서게 됐죠. 고집이 보통이 아닌 성격이라 톰 홀랜드는 가족이 되기 위해 상당히 애를 써야 했다는데, 이에 대해 유명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때는 톰 홀랜드가 주연을 맡은 연극 공연이 끝난 직후 그가 퇴근을 하려 반려견과 함께 극장을 나설 때였죠. 미리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 팬들은 환호성을 질러댔고, 톰 홀랜드는 여기저기 손을 흔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고는 드디어 차를 타려는 그 순간 반려견이 고집스럽게 버티더니 도망가기 시작했죠. 이에 톰 홀랜드는 이미 인사를 다 끝낸 마당에 다시 뻘쭘하게 팬들 앞으로 나와 반려견에게 계속 집에 가자고 간절히 불러댔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고집을 부려 결국엔 안아들고는 다시금 팬들에게 인사를 하며 퇴근을 할 수 있었죠. 문제는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또 다른 날 퇴근을 할 때에도 반복되어 나름 팬들 사이에서 또 다른 볼거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뒤늦게 보게 된 젠데이아는 빵 터져서는 이런 돌발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라며 스스로를 맹견이라고 착각해 독일 셰퍼드에게 갑자기 덤벼드는 등 현실을 모르고 까불거리는 데에 일가견이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자기보다 톰 홀랜드를 더 따를 정도로 완전히 가족으로서 인정받았다고 하죠. 톰 홀랜드 역시 이 반려견을 소중히 여기는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무알코올 맥주 브랜드를 창업했을 때 반려견의 이름으로 제품명을 만들었죠. 톰 홀랜드는 총 3종류의 맥주를 런칭했는데 각각의 이름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었습니다. 첫 번째 맥주는 톰 홀랜드의 고향 이름, 두 번째 맥주는 톰 홀랜드가 다녔던 학교 이름, 그리고 마지막 맥주 이름이 바로 반려견의 이름인 눈이었죠. 톰 홀랜드는 이 무알코올 맥주를 창업한 이유에 대해 젠데이아가 평생 술을 단 한 방울도 안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맛있는 무알코올 맥주를 직접 만들어내면 젠데이아가 이거라도 자신과 마셔주며 단둘이 술을 먹는 듯한 기분을 낼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젠데이아는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지만 영화 속에선 정반대의 모습을 너무 리얼하게 연기해 큰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바로 논란의 19금 드라마인 유포리아였습니다. 개방적인 미국에서조차 선정성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드라마로 우리나라에선 19금이 아니라 29금 드라마라는 수식어가 붙었을 정도이죠. 거의 매회 전라 노출이 기본인 드라마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드니 스위니를 비롯한 출연 배우들이 감독을 찾아가 제발 노출신 좀 줄여달라고 간청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이런 논란의 중심인 드라마에서 젠데이아는 단독 주연을 맡았습니다. 그러고는 에미상, 미국 배우
배우조합상 그리고 골든글로브까지 모두 여우주연상을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죠. 특히 에미상의 경우에는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이라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드라마 자체도 HBO 역사상 역대 시청자 수 1위였던 왕자의 게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며 대흥행했죠. 수많은 남녀 배우들이 헐벗고 나오는 이 드라마에서 유독 젠데이아만은 노출씬이 없는데 이는 젠데이아가 맺은 노출 불가 계약 때문입니다. 젠데이아는 출연진 중 유일하게 노출 불가 조항을 강력히 요구했죠. 이를 약속해주지 않으면 주연을 맡지 않겠다고 말이죠. 선정성이 핵심인 이런 드라마에서조차 젠데이아를 캐스팅하기 위해 요구를 받아준 것을 보면 그녀가 이른 나이에 얼마나 미국 영화계에서 막강한 입지가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젠데이아는 미국에서만큼은 그 인기와 입지가 상당한데 일단 미국인이라면 어렸을 때 거의 모두가 디즈니 채널을 보고 자랐기에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함께 자라온 친구처럼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고 어른들에게는 나름 국민 여동생 같은 느낌이 있죠. 게다가 성인이 되며 문제아로 거듭나는 아역 스타가 워낙 많은 미국에서 일명 아역의 저주를 피해가며 술, 담배 등을 일절하지 않고 건전함을 유지하고 있는 젠데이아를 많은 이들이 두루두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 기준도 아시아와는 다르다 보니 아시아권에서는 평범한 외모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올라간 눈꼬리, 각진 턱선, 그리고 뚜렷한 광대뼈 등을 예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젠데이아에 대해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두가 동의하는 건 178의 큰 키에 잘 어울리는 독특한 패션 센스입니다. 특히 각 영화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담아내는 특유의 의상들로 유명한데 이를테면 스파이더맨 행사 때는 거미줄을 형상화하는 여러 드레스들을 선보였고 영화 속 빌런들을 연상시키는 옷들도 입었죠. 이를테면 이번 브랜드 뉴데이 개봉에 맞춰서는 영화 속 빌런인 스콜피온을 테마로 이런 옷을 입었고 노웨이홈 때는 닥터 옥토퍼스를 모티브로 뒤태에 금속 척추뼈가 드러나는 듯한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이렇게나 특이한 의상들임에도 공식 석상 때마다 계속 새로운 의상들을 선보이니 그 수고로움과 프로 정신에 대해선 많은 이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죠. 스파이더맨 의상 외에 또 유명한 게 있다면 테니스 영화인 챌린저스 때의 의상, 테니스 선수 유니폼을 개량해 만든 드레스에 하일의 군마저 테니스공을 활용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다음 행사 때는 서브를 넣는 테니스 선수의 실루엣을 그대로 번떠 만든 이 드레스로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섰죠. 그런데 이런 특이한 의상들만 고집하다 보니 젠데이아가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때는 그녀가 출연한 영화 듄의 개봉을 기념해 한 파격적인 옷을 기획할 때였죠. 젠데이아는 영화 속 SF 디스토피아 세계관에 어울리는 옷을 고민하다가 문득 1920년대의 한 명작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메트로폴리스라는 이름의 무려 100년 가까이 된 영화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도 등재될 정도로 SF계의 상징적인 영화였죠. 젠데이아는 여기에 나오는 메탈로 된 로봇 의상이 영화 듄의 세계관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상을 제작해보려던 찰나 젠데이아는 뜻밖의 정보를 알게 됐죠. 이 기념비적인 영화에 로봇 슈트를 기리기 위해 이미 한 유명 디자이너가 수십 년 전에 제작해놓은 의상이 있던 것입니다. 그 역사적 가치로 인해 한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었죠. 바로 이거다 싶었던 젠데이아는 박물관 측에 문의를 해봤고 박물관은 젠데이아가 입는다고 하면 의상의 가치가 더 높아질 테니 대여는 해줄 수 있지만 문제는 크롬메탈 등을 활용한 소재의 특성으로 인해 젠데이아의 몸에 맞게 수선을 하지 못하고 이 옷 그대로만 입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옷은 제작 당시 딱 한 명의 모델에 맞춰서만 맞춤형으로 제작됐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옷이 젠데이아의 치수에 완벽하게 들어맞았고 이에 듄의 시사회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날의 최고 화제거리가 되었죠. 하지만 행사가 시작된 지 불과 10분도 안 돼요. 젠데이아는 이 옷을 입고 나온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크롬 금속 재질과 아크릴로 만들어진 이 옷은 내부의 열과 땀을 배출해낼 수 없었고 행사장의 조명 열기로 인해 금세 달궈지며 마치 사우나에 들어간 듯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젠데이아는 포토타임이 이어지는 동안 어떻게든 표정 관리를 해내며 혼신의 힘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러고는 대기실로 돌아오자마자 거의 혼절하듯 쓰러졌다고 하죠. 정신을 차린 이후에는 급하게 다른 드레스로 갈아입고 남은 행사를 마저 치렀죠. 현재 젠데이아는 2026년 한 해에만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더 드라마 등이 크게 흥행하며 현재까지 2026년 흥행 수익 1위의 배우로 등극해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듄 파트 3가 개봉 예정이라 더욱 그 수익이 오를 예정이죠. 톰 홀랜드와 함께 출연하는 영화가 많다 보니 영화 홍보차, 예능에도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극과 극으로 다른 의견을 보일 때가 많아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는 맛이 있습니다. 한 예능에선 파인애플 피자를 좋아하냐는 질문에 톰은 매우 좋아
좋아한다고 답한 반면 젠데이아는 끔찍한 조합이라며 극혐했죠. 오죽하면 젠데이아는 평생 단 한 번도 파인애플 피자를 시도조차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국의 국민 과자인 오렌지맛 초콜릿 비스켓을 톰 홀랜드가 추천하자 젠데이아는 오렌지와 초콜릿은 또 무슨 조합이냐며 기겁을 하며 거부했죠. 반면 톰 홀랜드가 젠데이아를 제대로 당황하게 만든 순간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톰 홀랜드에게 힘들 때마다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게 무엇이냐고 묻자 내심 자기라고 말해줄 것을 기대하는 젠데이아를 앞에 두고 한참을 고민하더니 이런 대답을 한 것이었죠. I'd say Pues golf. yo diría que el golf. 젠데이아는 현재 인스타 팔로워 수가 무려 1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팔로워 수는 아예 0명이죠.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 반려자인 톰 홀랜드를 포함해 모든 팔로우를 한순간에 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는 톰 홀랜드와의 결별을 한 것이 아니냐는 루머에 휩싸였죠. 하지만 둘이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같이 있는 모습이 목격되자 팔로워 수를 0으로 만든 건 그저 SNS와 멀어지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젠데이아는 과거 한 인터뷰에서 SNS에 접속하면 불안해지거나 지나치게 생각이 많아진다며 SNS가 불행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가치관을 털어놓은 바가 있죠. 이후 젠데이아는 인스타인 출연하는 영화의 예고편이나 공식 사진 정도만 올리는 등 사실상 SNS를 거의 공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톰 홀랜드 편 영상에는 톰 홀랜드에 대한 더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은데요. 시간 괜찮으시다면 이 영상도 더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기 전 좋아요 한 번만 꼭 부탁드립니다.